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내년이죠. 우리나라와 미국 자산시장 환경과 그리고 투자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올해네요. 이제 며칠만 있으면 지난해가 되겠지만은 올해 증시 환경은 상당히 좋지 않았죠. 포유환율연구소가 연초부터 미국 증시 매도 의견을 냈고, 그리고 3월에는 또 많이 내렸으니까 한번 매수해보는 게 어떠냐 해가지고, 나스닥 100 기준으로 15,000까지 오른 다음에는 또 인버스 투자도 제한하고,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매수했다가 280불에서 300불 사이에서 청산하라. 그리고 인버스 또는 공매도가 필요하다. 특히 테슬라 쪽에 많은 비관적인 얘기를 했죠. 경쟁이 치열하다는 이유로 아마 기억하건대는 테슬라 주가가 액면 분할하기 이전이죠. 1200불 안팎에서 제가 테슬라 공매도 의견을 사실상 냈는데,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전 회장인 빌 게이츠 회장이 테슬라 공매도 할 때 성공할 거다. 그리고 중간에는 내년으로 봤는데 1200불 할 때 400불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액면 분할 이전이지만은 액면 분할 한 것을 3배수 곱하면 되니까 원래 400불이 무너졌죠. 그러니까 70% 60% 가까이 떨어질 걸 봤는데 70% 가까이 떨어졌는데,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해 부정적으로 얘기한 주식들, 카카오, 네이버, 그 다음에 제약 관련 주식 중에 전환사채 발행 기업들,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를 한 비트코인 관련, NFT 관련 주식,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 다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런 주식들이 많이 빠졌어요. 대부분 60-70%다 빠졌는데,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많이 빠졌다 하면 그게 이제 환경의 변화지요. 내년이 그런 환경이 초 내지는 1분기까지 지속될 건데, 많이 빠진 것이 어떻게 보면 호재락하면 호재일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환경은 기준금리 인상을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많이 인상했죠. 금리 인상 폭은 이제는 1% 정도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대부분의 이제 전문가들의 시각인 것 같고, 그 점이 이제 2023년 환경하고 2022년 환경이 좀 차이가 있겠죠. 미국 현지 전문가들도 S&P 500 기준으로 12월 현재 4,000선이 안 되죠. 그런데 4,700선 이상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고, 반대로 지금보다 또 10% 내지 20% 떨어질 수 있다는 3,300선까지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통점은 상반기는 좀 안 좋고 하반기는 괜찮다라는 분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근거는 지난해만 하더라도 경기 침체 주장을 근거로 해가 주가가 빠진다라고 했는데, 2023년을 이제 목전에 두고, 그러니까 사실상 2023년이 7월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와서는 경기 침체 논쟁은 대부분 약한 침체에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가지고 해석이 달라요. 연준이 내년 1월에는
이제 금리 인상에 그만둘 때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거나 아마 금리 인상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올 거로 보는 사람이 적지 않고, 그분들은 S&P가 이제 어느 정도 뭐 회복될 때가 안 됐냐, 쉽게 하면 뭐 4,400에서 4,700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3,300선도 이제 뭐 배제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경기 침체를 뭐 얘기하거나, 또 기준금리 인상도 내년은 인하죠. 인하는 2023년은 어렵고 2024년 이후나 돼야 기준금리 인상이 가능하지 않느냐. 물가 문제도 뭐 많이 이제 지난 3개월 전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3개월 전만 하더라도 물가가 뭐 내년에도 고공행진할 거로 보는 사람이 많았죠. 근데 지금은 물가도 상당히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된 거 아니냐, 또 내년에는 안정될 거로 보는 사람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이 조금 달라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전문가들의 주장과 환경을 놓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내지는 시사점은 주가 저점과 고점이 그 등락폭이 클 수 있다. 그 원래는 좀 내리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면 연초부터 내년에는 저점과 고점이 등락이 클 수 있다라는 이제 해석이 가능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증시 양극화는 지속될 거다라는 뭐 얘기도 가능하고요.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주식이 많죠. NFT, 비트코인 관련 주식, 그 다음에 뭐 전기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좀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기술주가 많기 때문에 양극화는 지속될 거다. 그러나 뭐 기술적 반등은 있겠죠. 뭐 한 번쯤은. 그리고 이제 상반기까지는 지난해처럼 헤지펀드가 주도하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올라가든 내리가든 그런 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뭐 미국도 한국도 불황이 지속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시중 돈은 그래도 주식과 채권 시장, 예금 시장을 중심으로 돌아갈 거다라는 해석은 가능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분야별로 보면 재생에너지 분야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거라는 뭐 분석이 대부분이고, 또 원자재 쪽도 괜찮다라는 뭐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그것은 경기 불황이 되면 국가 차원에서도 뭐 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고 친환경 정책하고도 부합되고, 또 에너지 부족 문제가 뭐 계속 뭐 발생하니까 또 그런 쪽에, 즉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뭐 화석연료보다는 친환경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것도 뭐 상당히 이제 바람직하면서도 우리가 그쪽은 괜찮을 거다라는 해석도 가능하죠. 근데 이제 기술주는 양극화될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성장 겸요. 그런데 금리 부담이 큰 기업이 있을 거고, 애플이나 뭐 기타 뭐 나스닥 100 중에 있는 뭐 기업들 중에는 우량 기업도 적지 않죠. 그런 기업은 이제 금리 부담은 좀 상대적으로 작고, 또 기업 구조조정도 뭐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은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한계 기업은 뭐 한국은 부도가 날 거고, 한국도 뭐 정권회사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을 거다라는 것이 포유환율연구소 분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시사점이 여러 개 있는데, 이걸 토대로 그러면 상반기에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으냐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선 내년도 어려움이 지속되니까 앞에서도 구조조정 내지는 한계기업 부도와 같은
것들이 이제 뭐 내년에 오히려 본격화될 것 같으니까 영업 실적이 수반되는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 주당 그 순이익이 3,000원은 돼야 되고, 그리고 PER이 낮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익이 나도 주가가 거품이 생긴 주식 많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앞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2차전지 중에서 LNG 솔루션이 100배가 넘는 주가 수익률이다. 주당 순이익을 보면 평범한 주식인데,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주식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거다. 너무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부채 비율도 낮아야 된다. 내년에 이제 뭐 시장금리가 많이 오히려 기준금리는 올리지 않더라도 시장금리는 오를 수 있는 환경이 됐다. 특히 한국은 부동산 경기 불황이 지속되는 한 시장금리는 쉽게 꺾이지 않을 거다. 한국은행이나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스톱하더라도, 중단하더라도 시장금리는 쉽게 꺾이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런 부채 비율이 높은 주식은 또 배제하고, 부채 비율도 낮은 회사를 중심으로 매수를 한다면, 쉽게 하면 저평가된 가치주 중심으로 대응한다면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지요. 영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고평가된 회사, 이거는 공매도나 인버스 투자로 대응하는 것도 내년에도 유예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특별히 줄을 쳐가지고 색깔도 달리 했는데, 이 테마 주식 있잖아요. 2차전지, 전기차, 뭐 앞으로도 또 뭐 비슷한 뭐 테마가 나올 거예요. 그런 주식 중에서는 한계기업이 많거든요. 그러면 오르고 나서, 일단 오르고 나면 전략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 거품이 발생한 주식은 공매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뭐 우량주, 뭐 예를 들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관련 주식이죠. 그 다음에 원자재 관련 주식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년에 상당히 이제 뭐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주식이라고 보거든요. 2차전지 관련 주식, 그 다음에 철강석이니까 또 그런 쪽에 방공이죠. 방산 관련해서도 뭐 철강석 수요도 적지 않을 거고, 여튼 여러 가지 뭐 건설을 제외하고는 뭐 철강 쪽의 수요는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다만 이제 자동차는 뭐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 그래서 내년 뭐 상반기까지도 철강주는 좋지 않겠지만은 포스코 홀딩 같은 경우에는 뭐 그동안에 많이 반영이 돼가 있고, 그 철강 쪽은요. 그리고 또 PR이 낮고 주가 수익률이 낮고요.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또 뭐 아르헨티나의 염호라고 뭐 얘기를 하던데, 제가 뭐 보지는 못했고요. 그 리튬을 뭐 촉출할 수 있는 그런 좀 유일한 또 기업인 것 같고, 그래서 2차전지 중에서도 관련 주식이라도 그 포스코 홀딩스는 매수하고, 그리고 그 별 볼 일 없는 그 무늬만 2차전지 주식 내지는 또 그 영업 실적이 주가를 설명하지 못하는 주식을 공매도하는, 아니면 인버스 투자하는 그 병행 전략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PPT 색깔까지 달리 해가지고 이걸 좀 강조를 했는데, 또 매도 대상 기업은 병행을 하니까 주가 고점에서 전환사채 발행한 기업, 또 유상증자한 기업이 많아요. 그런 기업을 이제 공매도하면 아마 양쪽에서 돈을 벌 수 있지 않나 라는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지수가 어떻게 될 거냐 보다도 아마 이 전략이 내년에는
더 유효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